2019 현대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작 축일 정재율.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동안 나가질 못해서 나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옷장 안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벽에 혀가 닿았다. 우리 집 개는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겨울 내내 쓴 일기장도 다 숨기지 못했는데 친구들아, 내가 만약 죽으면 너희에게 내 만화책을 몽땅 나눠줄게. 그러니 싸우지 마.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나는 옷걸이 대신 빗장뼈를 가지고 놀았다. 걸 수 있는 건 다 걸자. 다행히 바지는 입은 채로 체면 같은 게 있으니까. 어두운 천장을 보는 일도 하나의 슬픔이라서 혀에서 니스 맛이 났다.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나면 덜 아프대. 그러려면 옷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셔츠에서 셔츠로, 코트에서 코트로. 나는 보조개가 2개라서 사랑을 2배로 받은 아이인데 7살 때 생긴 흉터를 9살 때 생긴 거라고 부모님이 우겼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그래도 밥은 잘 먹잖아요. 추문도 없이. 언제 들어간 것인지 모를, 그러니까 그때.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옷장 깊은 곳에서 새 양말을 발견했다. 현대문학 2019 정재율 축일이라는 시인데, 축일,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동안 나가지를 못해서 나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옷장 안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벽에 혀가 닿았다. 그랬잖아요. 옷장 안에서 옷장은 갇힌 장소잖아요. 그 방 안에서도 또 다시 갇혀갖고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옷장. 그럼 옷장에서 나간다는 것은 외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외출을 뜻했다는 것은 그냥 이걸 옷장의 옷으로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옷장의 옷으로.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동안 나가지는 못해서 나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옷장에 묶어갖고 있는 옷이 멈춰갖고 있는 상태는 외출도 못하고 죽은 사람 같이 딱 걸려갖고 있는 것이죠. 옷이. 옷장 안에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딱 같이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그래서 나오면서부터 사람 몸에 걸쳐지면서 숨쉬는 법부터 배웠다. 벽에 혀가 닿았다. 벽. 어떤 벽? 옷장 벽이겠죠. 우리 집 개는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겨울 내내 쓴 일기장도 다 숨기지 못했는데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집안애가 없고 바깥을 나가고 없을 때는 우리 집 개는 사람이 아니고 돌봐줘야 될 뭔가. 관리해줘야 될 뭔가. 그것이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겨울 내내 쓴 일기장도 다 숨기지 못했는데 겨울 내내 그 쌓아왔었던 일거리와 자기의 그 할 일들을 아직 다 정리도 못했는데 친구들아, 내가 만약 죽으면 너희에게 내 만화책을 몽땅 나눠줄게. 그러니 싸우지 마. 누구 보고? 친구들은 누구? 친구들은 누구예요? 내가 볼 때는 서로 나가겠다고 옷장 안에서 이 옷 입어볼까 저 옷 입어볼까 하고 그 사람이 옷을 갖고 이렇게 고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선택해줘. 그러면서 하니까 그냥 너도 다른 옷들에게 그냥 너한테 재미있는 만화책을 주고 여기서도 지겹지 않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죽으면이라는 말은 그 안에 옷장 안에 갇혀 있었을 때가 죽음이죠. 죽으면. 예. 그래서 우리 집 개라는 것은 결국 뭐냐? 아니요. 친구들아, 음. 내가 만약 죽으면 옷장 안에서 내가 영영 못 나가고 그냥 이대로 아웃되면 내가 즐기던 것들 심심하지 않게 너네들한테 다 줄게. 평화를 가지자. 서로 싸우지는 마라. 언젠가는 또 니도 선택받을 수 있어. 그러다가. 그러면은 청년 실업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잉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게 옷장 안에 처박혀 있던. 취업시장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기회가 차단된 사람들에 대한.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낙오돼갖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옷장 안에 처박혀 있는 많은 잉여 인력들. 잉여 인력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이 지금 그냥 만화책이나 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방 안에 처박혀갖고 그냥 싸우지 말고 있어봐. 복지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도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러네요. 예.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바깥으로 선택돼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풍경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옷장 안에 들어있는 옷이 처음에는 좋다고 사갖고 넣어놨지만은 그게 선택을 못 받고 그게 탁탁탁 처박혀 있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거 해갖고 많은 스펙을 갖춰놨지만 선택도 안 돼보고 그대로 그냥 못하고 죽겠지만. 그럼 여기서 겨울 내내 쓴 일기장이라는 건 나의 살아온 이력,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나 뭐 그런 거를 발걸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력서에다 기록을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지. 따지고 보면은. 근데 숨긴다는 거는 그게 제대로 빗볼 날도 없이 그냥 개인의 그냥 그 일기 같은 걸로만 끝나야 되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조명을 못 받고 활짝 펴보지 못한 채 그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보죠.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언제를 바깥에 나갈 것을 떠올리며 나는 옷걸이 대신 빗장뼈를 가지고 놀았다. 거기에 처박혀있는 나의 이력서를 가지고 처박아 놔놓고 언제 이게 빗을 볼 건가, 그 옷은 언제 빗을 볼 건가, 빗장뼈, 그 옷걸이 그 안에서 일단 준비는 돼 있어야 되니까요. 예, 항상 그 옷은 준비돼 있고 대기 상태 나갈 준비가 돼 오븐 있지만 대기조 같이 나갈 준비가 돼 있지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실업자 인력 시장에서의 매일 아침 나가 있지만은 그 선택받지 못하고 오늘 또 빈손으로 가고 내일 또 빈손으로 가고 아직은 체념하지 못한 그런 거네요. 이제 그 인력 그때 그 누구 작품이더라? 그날따라 너무나 돈이 잘 벌렸어. 인력 거를 하는 그 남편이.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부인은 죽어갖고 있고. 그런 상황같이 너무 재수가 좋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도 준비된 것이 바깥으로 상품으로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펴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계속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다가 지쳐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봐야죠. 나는 옷걸이 대신 빗장뼈를 가지고 놀았다.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걸 수 있는 건 다 걸자.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서 선을 보고 내일은 저 옷을 입고 가서 선을 보고 다 해보고 자기를 빛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력서를 자세하고 잘 만들어서 가봐도 그냥 소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옷장 안에다 하나하나 다 그 옷을 걸듯이 걸려갖고 있는 것이 되자. 있는 것들은 다 걸어보자.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건 다 걸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걸 수 있는 거를 다 걸자. 이 말은 처음에는 있어 보이는 것만 걸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계속 쌓이는 거지, 이력서가. 이쪽에 냈던 이력서가 옷걸이에 걸리듯이 저쪽에 냈던 이력서가 이쪽에 걸리고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런데 다행히 바지는 입은 채로 체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위에 옷은 걸지만은 바지는 그냥 입은 채로 있어도 항상 뛰어야 되니까. 그 준비는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빛을 발할까? 갖춰지질 않았는데 아직 선택이 안 됐는데 이런 거지. 어두운 천장을 보는 일도 하나의 슬픔이라서 그 어두운 천장을 보는 거 안 돼가지고 자기가 옷장 안에 갇혀 있는 거 해서 니스 맛이 났다. 니스 맛이 났다는 것은 뭔 말이야? 지겹도록 힘들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뭉툭해지잖아요. 감각이라는 게 그냥 뭉개지듯이 쓴맛이 났다. 쓴맛이 나고 파냄새가 나고 이런 말이지. 그런 막노동 비슷한 일을 할 때 왜 공구리로 많이 작업하면서 니스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니스 맛이 나고 상당히 씁쓸하고 힘들었다. 오래도록 이런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나면 덜 아프대. 그러니까 드러나는 쪽에서 상처가 나갖고 있으면
숨기기라도 하고 계속 그렇게 안 보이기라도 하고 하는데 그냥 자기 안으로 내적으로만 계속 상처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번지르니 하고 다니니까 취업을 했는가 잘 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지 자기 속으로는 다 곪아갖고 있는 거야. 속이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그거 상처인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나면 덜 아프대. 그러려면 옷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저 속에 들어가갖고 차라리 그냥 딱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서체에서 서체로 코트에서 코트로 나는 보조개가 2개라서 사랑을 2배로 받은 아이인데 그만큼 자기 그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됐었을 때 똑같은 경쟁과 똑같은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회의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재벌이라든가 더 좋은 기회와 공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앞서가 버렸고 거기에 과외도 못 받아보고 자기 그 취업할 수 있는 그 친척이나 인척도 없고 이런저런 데 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지도 못해보고 어린아이 때 보조개가 있고 예쁨을 받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개그맨인가 그 사업가가 그런 말 했는데 없는 집이지만 귀하게 자랐다고. 예, 그 말은 네. 좋은 말이죠. 기대와 예.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없는 집에서 아주 있는 힘껏 기른 예.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7살 때 생긴 흉터를 9살 때 생긴 거라고 부모님이 우겼다.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는지 아니? 그래도 밥은 잘 먹잖아요. 7살 때 생긴 흉터라는 것은 자기는 벌써 마음의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생겨 있었는데 그걸 주위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인자사 깨닫고 너 얼마나 많이 아팠니? 2년이나 한참 뒤떨어진 그때 7살 때 아팠을 때 네 아팠냐고 물어봐야지 이미 다 상처 받아버리고 힘들어져 버리고 자살할 지경이 와갖고 있어서 그걸 버티고 온 사람한테 부모라는 사람도 이웃이라는 사람도 친구라는 사람도 그 흉터 인자 생겼잖냐 9살 때 생긴 거야 하고 어문 소리를 하듯이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상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곪아왔던 것인데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는 이미 사랑의 상처는 2년 전에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자 생긴 건 줄 알고 아이고 그 헤어져 이제 다른 사람 만나 뭐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뭐가 있냐 이거야. 정리가 되고 난 뒤에서 그 사람은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하는 말은 너 생각해 주려고 그러고 니 다 우리 가족이 힘들었지 않냐. 그래도 밥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밥은 잘 먹잖아요 하는 말은 너무나 이거 아픈 말이에요. 아픈 말이죠. 그냥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잘 먹잖아요 하는 거.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같이 문화를 나누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냥 밥만 먹고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면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밥만 먹고 사는. 추문도 없이 언제 들어간 것인지 모를 그러니까 그때 앞에 제일 첫 장에 그 옷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고 언제 들어간 것인지 모를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언제 들어간지 모를 그러니까 그때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옷장 깊은 곳에 새 양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제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요. 새로 태어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벗어난 상태야. 그래서 옷장 깊숙이 새 양말을 발견했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기준 다 포기해버리고 막노동을 하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서의 그 새 양말을 갈아 낀거야 될 그런 상황.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하고 그래도 밥은 잘 먹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라 이 말이죠. 부활절. 새로운 삶에 대한 그렇죠. 그 말을 여기 이것하고 연결해서 부활절인지도 모르고 옷장 깊은 곳에 새 양말을 발견했다는 것은 밥은 잘 먹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밥이라도 먹고 지내고 이러고 살아야 될 나의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하는 그거야. 시인이 시를 포기했고 소설가가 소설을 포기했고 음악가가 음악을 포기하고 막노동 시장에 가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인생과 나를 다른 사육된 노동력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에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축일이지만은 사실상은 죽음에 대한 축일인 거죠. 자기를 죽이고 축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타협이죠, 타협. 삶과 타협. 축하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보통 그 제사를 지낼 때 축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축일이라고 하냐면 3년상을 받은 것은 삼가해야 되고 슬플 일이에요. 그러나 후손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후손이 있어서 그 조상을 흠모해주고 그거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생각해 준다는 것은 그건 축하할 일이다 해서
그 소학에 보면은 그것을 제사를 그다음부터는 축일로 봐요. 다 축제로 보고. 그래서 그에게는 축일이란 것은 자기 죽음이에요. 이 순간에서는. 그리고 뭐 사후 세계에서는 또 태어나는 거니까. 새로 태어난다고도 보고. 예. 새로운 삶이. 그래서 그 부활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봐야 돼요. 부활절. 예. 죽으면서 태어나는. 예. 양말이란 것은 뭐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발로 뛰면서. 그것도 되지만은 누군가의 선물이라는 것이지. 예.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산타클로스가 양말에 조그만 거지만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조그만 축일이란 것이지. 그것이. 예. 자기로서도. 밥을 먹고 발로 걸어 다니고 양말을 신고 예. 그래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래도 다닐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 방 안에 처박혀 있던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옷장 안에 옷에 비해 옷을 입고 나가는 거니까 옷장 안에 옷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래서 쓴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